안녕하세요. 수업이 수업에게 사회를 맡은 서광석입니다. 경기도육청 배움중심 수업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 수업의 신수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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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수업 어떤 주제인가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교육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블렌디드 러닝 또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새로 배운 점들도 있었고 또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신수정 선생님의 사회 수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수업이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을 원격 수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수업 디자인 하던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 질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과 핵심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탐구의 과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것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 저는 사회과에서 이 세 가지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 중에 어떤 과정은 등교 때 하고 어떤 과정은 또 원격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또 1학기 때는 이제 바로 처음부터 저희가 쌍방향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강의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서 올려주는 것 때문에 초반에는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좋았던 점을 물었을 때는 등교 수업 때보다 좋았던 점은 아니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하기는 사실 싫어했던 아이들이 나는 등교하고 싶다, 등교 수업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강제로다가 등교 수업이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피드백들은 사실 과제형 수업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좋았던 점을 아이들이 응답을 한 거.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네. 라는 것도 보여지고요.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진행이 됐다거나 생동감 있게 예. 그다음에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좋았다는 피드백도 아이들이 피드백을 줬던 것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많이들 뭐 소통, 어떤 학생들과 같이 함께 한다 또는 직접 보고 생동감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학생들 역시도 지금 혼자서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더 필요하겠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네, 저기 보이는 것처럼 뭐 과제가 너무 많아요. 네. 또 뭐 인터넷이 잘 안 돼요. 네. 뭐 힘들었던 점 또 뭐가 있나요? 또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에 했던 설문조사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일반 등교 수업이나 과제형 수업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오히려 정신이 산만하다고 했다고 얘기한 학생.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또 비디오를 켜는 게 너무 불편하고 부끄러웠다라는 학생. 또 스마트폰으로만 접속해서 너무 화면이 작아서 조그만 화면에서 예, 하루 종일 저희 경기도도 이제 원격 수업용 기기를 다 대여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해왔지만 학생들이 느끼기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항상. 네네. 이번에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을 꼽자면 이제 첫 번째는 공유의 힘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떠올려봤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초창기에 너무 이 힘들고 진짜 약간 불모지 같은 상황에서 특히 원격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준 특히 이런 디지털 도구라든가 네, 이런 데 익숙하신 선생님들이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유튜브에 막 올려주시잖아요. 유튜브에도 맞아요. 올리고 막 연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학교 내에서도 아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네. 서로 공유하고 게시물 재사용하고 맞아요.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게시물 재사용. 예, 그게 정말 우리가 같이 협업하지 않으면은 못했던 맞아요.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네. 학생들 입장에서의 공유도 맞아요. 굉장히 좋았던 장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실 안에 있으면 이쪽 끝에 있는 학생과 저쪽 끝에 있는 그렇지. 학생이 서로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음. 저는 돌아다니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모둠끼리는 뭘 하지만 근데 이거는 전체 아이들이 한 결과를 같이 올리고 같이 보니까 학급 단위도 같이 맞아요.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맞아요. 실은 학년 단위도 공유가 가능할 수도 네.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서 성장하는 안목들이 있잖아요. 자극받고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피드백을 주고받고 맞아요. 내가 다른 친구들의 그 하는 것을 보는 것 맞아요. 자체도 더 큰 피드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유의 힘, 어떤 공유의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공유하고 협력하는 이런 수업이 더 활성화가 된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피드백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한 아이 거를 피드백을 하면서 전체 아이들한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뒤에서 고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네. 여기 특히 우리 신수영 쌤 여기 보시면은 힘들었던 중에 얼굴 저거 뭘 뜻하는 건가요? 얼굴? 그러니까 네네. 이제 초창기에 이제 수업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의 피드백 중에 하나는 선생님 얼굴이랑 가르치는 내용이 PPT가 한 화면에 잡혔을 때 집중력이 높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도 역시 선생님의 모습이 보일 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네네. 예. 그랬는데 막상 쌍방향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자기 얼굴은 많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선생님의 얼굴은 보길 원하는데 그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는 많이 이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네. 사실 교사들도 많이 맞아요. 초창기에는 두려웠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네. 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좀 앞으로 올해도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소통 면대면이라는 게 사실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네. 예, 비디오를 다 꺼놓고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출석 체크하는데 30분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오래 키라고 걸리죠. 했지 이 악물고 친절한 말투로 네. 네 다들 보고 계시니까 네. 흐즈무르. 하지 말라고 했지. 네. 그다음에 뭐 학사 일정 시스템적인 것도 힘든 게 있었고요. 2021년도에 수업 규칙 가다듬기 배움의 확인 이거는 뭘 뜻하나요? 이제 올해도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네네. 예. 올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언제든지 일어나선 안 되지만 네. 이런 상황이 또 생겼을 때 본의 아니게 원격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원격 수업 중에도 어떤 필요한 수업의 매너라든가 수업의 규칙이라든가 네. 이런 게 좀 이렇게 예, 정리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의 수업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인컴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학생들이 컴퓨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예, 크롬북이죠. 예, 예. 학생들이 직접 실습도 하나요? 예, 직접 기기로 스스로 데이터를 다루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버블 차트 우리가 전에 봤던 거 뜨고요. 우리는 여기서 살짝 내려서 인컴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컴 차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세부축이 넘버, 즉 사람의 인구. 학생들이 되게 능숙하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크롬북은 저 때 처음 쓴 거예요, 사실. 아. 예, 예. 근데 이미 그 앞선 원격 수업 때 아이들이 저거를 해봤어요. 자기 기기로 각자 집에 떨어져 있을 때 자기 기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고 조작하는 거를 이미 원격 수업 때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학생들은 원격 수업 때 온라인에서 하던 수업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그대로 수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원격 수업에서 하던 그 수업 방식 그대로를 오프라인에서 하던 수업 방식 그대로를 온라인에서. 예. 경계가 이제 희미해지. 네네네. 온라인과 같은 오프라인. 그리고 개인별로 기계가 오프라인 상에서도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듬이면 이거 마우스 G네만 그렇죠. 비는 밀리언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극빈공 국가들의 모습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혹은 도와야 된다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 현상을 조금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통계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를 관찰함으로써 거기서 자신의 아이디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가설을 떠올리고 차트를 분석해서 떠올린 가설을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 이게 사실 사회에 있어서는 이게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지식을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 지식을 만들어가는 그 기능을 익히게 하는 것이 저는 좀 이번 수업에 조금 포인트를 뒀던 점이에요. 사실 정보는 지금 너무나 방대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팩트인지,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어떤 게 양질의 그건지, 이것을 뭐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시민의식,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스스로 검색할 수 있게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하는 이런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뭐 기후 환경에 대해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어떤 학생은 네이버에 그 나라만 쳐서 나오는 정보만 쳤고요. 어떤 학생은 그 나라의 통계청이나 기상청을 들어가 보는 학생도 있어요. 언어는 번역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를 이미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에 녹여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를 넘어서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죠. 계신데 잡힌 물고기들을 선별하는 과정까지 알려주시는 게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죠. 봉사단체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적 개발 원조를 담당하는 코이카 학생들이 지금 개인의 컴퓨터로 작성, 계속해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네요. 빈곤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전에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배움을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각자 아이들이 쓴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가 편하다. 저런 학생들 많습니다. 많이 봤던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을 네. 선생님이 학생들이 작성을 하면 그 실시간으로 선생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전체 학생들 거를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저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하는 것도 용납해주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든 아이가 빈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학생들에게도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죠. 왜 사람을 그렸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끌어낼 수 있으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일단 일상생활에서 차트 같은 거를 분석할 일도 딱히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수업을 통해서 차트 분석의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잘하는 법도 알게 됐어요. 남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 또 수업에 어떤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자신이 주입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어떤 그냥 임무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어떤 식이든 이제 자료를 아이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관찰해보고 관찰하는 와중에서 이건 왜 1등이지? 얘는 왜 감소했지? 거기서 이제 스스로 질문을 떠올리면 그게 이제 가설이 되잖아요. 예.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을 아이들이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아이들이 그걸 해석하는 능력과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저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신감도 쌓일 것 같아요. 네. 내가 해냈어 이런 이제 맞습니다. 자신감도 쌓이고 더 그런 정보 처리 역량 같은 것도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배워나가고 그 다음 거를 자기 스스로 찾아나갈 수도 있고 머릿속에 구조화하고 이런 것들 진짜 그 물고기 낚고 분류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더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니까 역량이 주인공이 자신이 된 거예요. 맞아. 예. 일방향으로 수업을 보고 그렇죠. 나는 배우고 나는 암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고 맞아요.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내 삶을 지금 탐색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그것이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식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 하는데 길게 가지 않을까. 그렇죠. 다음 단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기 들었어요. 주도 학습 능력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네. 지금 갈수록 그 평생 능력인 것 교육으로 같아요. 이어질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배움 중심 수업, 학생이 주체가 되는 그 수업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자,
포인트 순환하라고 하는 방법 좀 알려줄게요. 소득별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겟마인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홈으로 들어가면 툴즈 옆에 달러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있어요? 저렇게 알려주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림이 뜨네요. 사진이 네. 뜨고요. 이제 전 세계 각 지역의 생활 모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기서 어떤 특정 소득 구간을 잡으면 그 소득을 벌어들이는 전 세계 여러 지역과 가정의 화장실이면 화장실만 쭉 사진이 뜨고 네. 네, 집이라고 하면 집, 그다음에 조명이라고 하면 조명 비교가 가능한 도구죠. 네. 그 학생들에게 저렇게 이렇게 했을 때 현장을 보여주고 했을 때 빈곤이라는 주제로 해서 학생들에게 저런 툴을 활용하고 저런 것들을 보여주고 했을 때 어떤 효과나 어떤 큰 유익한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는 차트, 그러니까 각 나라의 1인당 GDP라든가 이런 숫자만 봤잖아요. 근데 숫자 속에 삶은 안 보이잖아요. 삶의 모습은. 그래서 좀 이게 보완이 됐으면 해서 이제 숫자만 보지 말고 또 물론 저게 그 지역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숫자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료도 같이 보라고 제가 그렇죠. 알려준 우리 거죠. 예전에 사회 수업하면 GDP 얼마, 환율 얼마, 뭐 얼마 이걸로 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보여지니까 되게 그 빈곤이라는 주제 자체가 남의 일 그런 것보다 좀 더 공감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인식하기에 훨씬 실제감 있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수업에서 무선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환경은 갖춰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지 안 쓸지 걱정돼서 그런 환경을 안 갖추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은 다 갖춰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 노트가 필요하면 노트를 쓰고 크롬북이 필요하면 크롬북을 쓸 수 있는 환경적인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이것들이 마치 저희가 예전에 파워포인트를 썼던 것처럼 비슷한 맥락의 도구일 것 같아요. 쉽게 당연하게 쓰는 도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러한 인터넷 협업 도구를 이용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새롭게 뭐 창업을 한다든가 진로의 다양한 부분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기 교실을 쓸 수 있는 과목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여기만 있으면. 근데 만약에 반 전체에 생기면 뭐 수학을 비롯해서 역사, 사회, 뭐 국어 뭐 이런 과목 다 이렇게 재밌게 수업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도구를 만들지만 도구가 다시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지금 뭐 환경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모든 별로 전지를 한 장 주고 포스트잇으로 매직으로 써고 붙이고 이 좋은 수업이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네네. 대화하는 과정. 근데 내가 그게 더 이 수업에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집에서도 그 과정을 그대로 갖고 가길 원하면 크롬북으로 똑같이 공유하는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의 학습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춰놔야 된다. 선장비 후기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선생님들 수업에서 선생님 원격 수업 기간에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런 에듀테크 도구나 또는 이런 장비 가장 잘 활용했었던 거 나에게 되게 소중했었던 이런 도구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태블릿 펜. 맞아요. 없으면 안 돼요. 엄청 그걸 팔렸죠. 가지고, 올해. 네, 그걸 꼭 집어서 이렇게 판스를 해주는 걸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미 그 PPT로 완성된 걸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 색도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써주는 걸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몰입감이 직접적이니까. 있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생동감. 네. 그래서 교실에서 판스하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은 됐던 것 같아서
아, 요거 괜찮은 물건이구나. 단순하게 PPT만 이렇게 쇽쇽 넘어가는 걸 통해서 갑자기 이 펜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네. 하니까 아이들이 지금 직접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예. 받았던 것 네. 같아요. 이준현 선생님. 저는 우선 학교에서 음. 워크숍을 진행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워크숍을 2번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종이 주고 매직 주고 네. 포스트잇 주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머릿속에 그것까지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줌과 패들렛을 활용을 하고 네네. 아이들 모둠별로 그 소회의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패들렛 안에서 발표회 형식으로 서로 막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게 하면서 선생님 3명이 투입이 돼서 이소회의실 들어갔다 조소회의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패들렛으로 공유하고 패들렛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너네들이 이거를 어차피 뭔가 프로젝트 활동이었기 때문에 학생 주도성 그런 거를 할 때 보통 포스터 만들고 그래서 뭐 전시한다고 교실에 붙이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야, 우리 이제 다 온라인으로 가야 돼.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디에 가서 어디에 홍보하고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 SNS에 뭐에 막 유튜브에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서. 그러면서 패들렛판 하나만 깔았는데 그 이후에 더 번져나가게 하는 건 네. 아이들이 찾아서 번져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의 힘이죠. 네, 협업의 힘. 예, 모조지가 갑자기 포스트잇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근데 이게 되네 그리고 더 잘 되네 하는 경험을 했어요. 패들렛. 좋습니다. 구혜승 선생님. 저는 그냥 도구보다는 기능 중에 그냥 댓글 달기 기능이 댓글 제일 유용했던 것 피드백. 같아요. 뭐 패들렛이 됐던 구글 문서가 됐던 왜냐면 저희가 이제 국어과는 특히 피드백이 많이 있는데 첨삭해줘야 네, 되고. 뭐 첨삭하면 사실 그 프린트 해주면 그 분리수거통에 들어가 있기 일수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은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록은 힘이다. 모든 온라인 공간 속에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의 이제 과정이 다 쌓여 있고 그게 이제 프로세스 폴리오처럼 작용이 되니까 그리고 네. 전시회도 했어요. 네. 전시회도.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전시회. 네. 도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 과정을 짜고 디자인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면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도구가 중심은 아니지만 이것들의 날개를 달아준다. 맞아요. 우리 수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 잘 활용하는 것도 선생님을 좀 더 학생들에게도 유익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알려주고 한 다양한 수업을 봤는데요. 우리 신수정 선생님의 사회 수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구는 거들 뿐 러닝머신이다. 낭만 수업 온사부다. 교학상장이다. 수업이 수업에게 2021년 선생님들의 수업을 응원합니다. 화이팅!